일단 구강 건강, 입안의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뇌졸중 모든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고혈압 예방하는 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20% 가까이를 칫솔질로 낮출 수 있어요. 이것만큼 쉬운 전신 건강의 관리가 없습니다. 횟수는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닦느냐가 중요한 거죠.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닙니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닦는 게 칫솔질이에요. 그러려면 칫솔은 어디 닿아야 되냐면 살에 닿아야 됩니다. 그 살을 닦는 거예요. 자, 살을 솔로, 빗자루로 문지를 때 소리가 나면 살이 다치겠죠. 그래서 칫솔질 할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치카치카 소리가 나면 딱딱한 이빨만 문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다. 어떻게 해요? 살을 닦는 거니까 부드럽게. 그러려면 칫솔은 오늘부터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글씨 쓸 때 잡는 것처럼 칫솔을 잡으시면 힘을 안 주고 닦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닦을 수 있어요. 올바르게 칫솔질만 하시면 내치아, 임플란트, 시린치아, 충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방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아 고를 때 불소농도 보고 고른 적 있나? 인생에서. 두 번째는요. 칫솔질 할 때 정말로 잇몸 닦는다고 생각하고 살을 살살 닦은 적이 있나? 별로 없단 말이죠. 설거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밥 공기를 20개를 누가 주고요. 이 20개를 깨끗하게 설거지하래요. 설거지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밥 공기 20개. 잔치를 했네요. 그렇죠? 자, 3분 안에 닦으실 수 있는 분. 밥 공기 20개 설거지. 불가능하죠. 그래도 한 20분은 걸려야 닦을 것 같아요. 우리 치아가 28개입니다. 28개의 아주 작은 밥 공기를 닦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 평균 내보니까 한 40초쯤 닦는 게 우리나라 평균이래요. 3분은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의심되시면 오늘 타이머를 켜놓고 일상생활에서 이 닦는 것처럼 한번 닦아보세요. 나는 도대체 정말로 열심히 닦았는데 얼마나 닦았나. 밥공기 20개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늘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실 칫솔질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닦으시고 중간에 뭐 먹었으면 그때 또 닦으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내가 5번씩 닦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횟수는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닦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횟수로 따지면 국제표준, 이 국제표준입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 하루 2번 닦는다. 왜 국제표준이에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 2번 닦으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닦는 건 옵션이에요. 뭐 닦으시면 좋겠다. 안 닦으셔도 되고. 하지만 이 2번은 정말 잘 닦으셔야 됩니다. 자, 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딜 닦는 거냐?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경계부를 닦는 몇 가지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칫솔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연필 잡듯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연필 잡듯이. 그죠? 이렇게 글씨 쓴다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잡으셨어요? 칫솔? 이렇게 잡으셨단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잡으시거나.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필 잡듯이 잡는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칫솔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연필처럼 생겨야 됩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각이 쳐져 있는 놈을 사셔야 돼요. 이런 칫솔은 보시면 딱 움켜잡기 좋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쁜 칫솔이에요. 어떻게 해요? 칫솔은 이렇게 각이 쳐져 있어서 연필 잡듯이 잡게.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 이 색깔이 더 이쁘지만 연필 잡듯이 잡게. 이렇게 각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필 잡듯이.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1번 연필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치아에 이렇게 똑바로 갖다 대지 마세요. 어딜 닦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와 잇몸의 경계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칫솔을 잇몸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잇몸을 향해요. 이게 보통 각도로면 90도에서 45도쯤 된대요. 이 상태에서 힘주지 마시고요. 힘주지 마시고 이에다 갖다 대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90도, 요렇게 하면 45도, 이에다 그대로 밀착만 시키세요.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갖다만 대실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주 작은 원으로 살금살금 동글동글 살금살금 닦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닦으실 거냐? 한 30번쯤 닦으세요. 30번을 닦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반드시 칫솔을 띱니다. 그 다음번에 똑같이 이에 갖다 대고 동글동글 30번이에요. 이렇게 닦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모든 치아를 한 개씩 닦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야, 이걸 언제 닦고 앉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걸리냐? 한 10분에서 15분은 걸립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땐 30분쯤 걸리실 거예요. 숙달되면 한 10분쯤 걸린대요.
10분 동안 이를 닦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이를 뽑고 말지. 그런 분들은 이를 뽑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닦아서 충치 치료하고 씌우고 신경 치료하고 임플란트하고 다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온 이가 임플란트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달라지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더 이상 입안에 안 들어갑니다. 자, 원칙은 이래요. 첫 번째는 제가 정한 원칙이 S입니다. S는 소프트의 약자예요. 소프트는 뭐죠? 칫솔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봤을 때 뻣뻣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칫솔 써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된다. 이래야 부드럽게 닦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부드럽게 문질러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뭐예요? 부드럽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딘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여기 닦아야겠네? 여기를 보고 닦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 안 보고 이렇게 닦으면 제대로 안 닦이겠죠. 이 닦을 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를 닦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이 이를 닦을 거야 그러면 이 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칫솔이 여기 45도로 닿았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닦을 때 자꾸 침을 질질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입을 크게 벌린다예요. 오죠. 오픈입니다. 입을 벌리고 닦아라. 세 번째는요. 막 문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닦는다고 그랬죠 아까? 한 개씩이요. 세 번째는 원입니다. 원. 한 개씩 닦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D예요. 그거는 깊다는 뜻입니다. 뭐가 깊죠? 옛날 칫솔보다 어디로요? 잇몸 쪽으로 칫솔을 더 깊이 넣었잖아요. 그죠?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깊이 넣어라. 첫 번째 S, 두 번째 O, 세 번째 O, 마지막 D. 부드럽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한 개씩 닦으면서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지금보다 깊이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SOOD라고 하는 칫솔 집업인데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화장실에 붙여놓으셔도 되죠. 부드러운 칫솔. 샀어, 하나. 그 다음에 연필 잡듯이. 그 다음에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를 한 개씩, 또 한 개씩, 또 한 개씩. 잇몸을 닦으라고 그랬지. D.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매일 내 일을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시간 투자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잇몸 질환이 내 입에서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없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는 10분에서 15분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통 10분이라는 시간은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쇼츠나 릴스는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재미도 있겠고 정보도 있겠지만 그거 보다 보면 2시간이 훌떡 가고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딱 10분이에요. 그 10분만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투자하면 인생에서 치과 질환이 없어집니다. 남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와 이 사이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잇몸 테두리도 깨끗하게 닦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치아에 요 밑에 면을 닦아야 된답니다. 여기는 뭘로 닦느냐? 여기는 치간 칫솔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치간 칫솔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모형입니다. 큰 거. 이렇게 보시면 털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구멍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멍 크기에 따라서 한 10종류가 나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그 10종류의 치간 칫솔이 모두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쑤시개처럼 생긴 조그만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거. 이런 사이즈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작은 걸 가지고 이쑤시개다 생각하고 이를 막 쑤십니다. 이거 가지고 안 닦인대요. 밥풀만 빠집니다. 그리고 너무 쑤시면 다치세요. 근데 보면 이렇게 큰 사이즈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죠, 이거는 사이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치아 사이의 구멍이 어떤가, 내 잇몸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누구한테, 치과 의사한테 적정한 사이즈를 흔히 말하는 처방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치과 의사들이 현재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이 10종류가 있어요. 9종류가 있어요.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치간 칫솔은 이거 한 개에 2,500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 보시면 20개에 2,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게 좋은 거예요. 쓰세요. 그래도 야, 그 2,500원 한 개면 난 비싸서 못 쓰겠다 그래요. 칫솔은요? 이 칫솔이 좋은 칫솔이에요. 쓰세요. 그러면 이건 9,000원인데요. 8,000원인데요. 10,000원인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칫솔은 9,000원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나 쓰느냐? 한 석 달쯤 쓴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자, 그럼 9,000원 주고 칫솔 하나 샀으면 한 달에 얼마 내신 거예요? 3,000원.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100원이요. 칫솔질 한 번 할 때 얼마 쓰시는 거예요? 50원이요. 50원이 너무 큰 돈이래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100회 무익한 커피는 매일 사 먹으면서 이거 50원짜리는 계산해서 3개월 쓰는 9,000원이 비싸다고.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게 건강에는 가성비라는 걸 좀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치간 칫솔도 보통 2,500원, 3,000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치간 칫솔과 칫솔 이 두 가지면 내 치아가 지켜져요. 잇몸 건강이 지켜지고 임플란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칫솔 머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칫솔 머리통은 작을수록 좋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칫솔 머리. 제 손가락하고 대보면 대충 이런 정도의 크기죠. 그 다음 놈은 머리가 작아요. 많이 작죠?
제 손가락하고 대보면 손가락 한 마디쯤 되나? 그 집에 있는 칫솔에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내 손가락 한 마디보다 크다 그러면 아유 이거 못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통이 작을수록 좋은 칫솔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제 칫솔 털인데 이렇게 해서 칫솔을 들여다보시는데 어유 칫솔 털을 잘 심었네. 그런데 칫솔 털 외에 주변에 보이는 플라스틱들이 보이면 이건 못 쓰는 칫솔이에요. 듬성듬성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안에 심어 놓은 게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졌어야 좋은 칫솔이에요. 차이가 있죠. 칫솔모가 많이 심어진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끝부분을 보시면 얘는 끝이 되게 뾰족뾰족하게 보여요. 끝부분을 잡아 뽑아 놓은 겁니다. 날카롭게요. 뾰족하게. 이걸 우리가 보통 미세모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철물점에서 빗자루 사려고 하는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바닥에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안 쓸립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잘려진 걸 고르셔야 돼요. 얘는 평평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끝이 평평하고 칫솔 털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칫솔 털이 부드러운 거. 자, 그러면 칫솔 좋은 거 고르시고 좀 돈 주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거울 보시고 SOOD라는 원칙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내 자연 치아를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임플란트보다는 내 자연 치아가 훨씬 더 낫고 인공물질보다는 내 몸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생활을 바꾸셔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치아 그리고 심어놓은 임플란트 죽을 때까지 평생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치질 빼고. 사실 칫솔질 빼고는 특별한 게 없으세요. 예, 그것만 하면 사실 대부분이 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진 치아가 있으시면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이게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에 오래 썼으니까요. 근데 이 몸이 제 기능을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 영양분이라는 게 제대로 섭취가 돼야 됩니다. 영양분이 섭취된다는 건 잘 드셔야 된다는 거. 근데 잘 먹는다는 건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외에 잘게 분쇄한 음식물을 위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돼요. 그래서 이가 부족하면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 치아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시던 틀니를 하시던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살란다 이러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요 깨끗하게 나머지 치아들 지킨다고 생각하고 잘 닦으시고 요 두 가지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치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치과의사가 지켜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내가 매일매일 관리해서 내가 지키는 겁니다. 치과의사는 옆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치과 가시고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고 그게 다죠 뭐. 이것만큼 병 예방하는 게 쉬운 건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손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연령이 좀 높으면 연필 잡듯이 잡으니까 너무 어깨가 아파. 관절이 아파. 이러신 분들은 전동 칫솔 쓰셔도 됩니다. 전동 칫솔 중에 음파 방식이라고 나온 전동 칫솔. 이거 쓰시면 손으로 움직이는 노동을 좀 줄일 수 있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대신 그 전동 칫솔도 반드시 칫솔 모를 손으로 만져보셔야 됩니다. 뻣뻣한 것 말고, 그죠? 듬성듬성한 거 말고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놈 잘 골라서 쓰시면 전동 칫솔은 충분히 손으로 닦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일단 구강 건강, 입안의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뇌졸중 모든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고혈압 예방하는 방법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20% 가까이를 칫솔질로 낮출 수 있어요. 이것만큼 쉬운 전신 건강의 관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 혈압약? 이건 당뇨약? 이건 또 무슨 약?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만 닦으시면 내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달라지십니다. 남아있는 내 치아 지킬 수 있어요. 잊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와서 망가진 내 치아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가지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이게 내 손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가짐만 달리 먹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행동만 바뀌면 살 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하셔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몇 개가 됐든 간에 자연치아 그리고 임플란트 죽을 때까지 치과의사 손대지 않고 내일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기를 치과의사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